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 지수인 니케이 225 평균 주가가 4일 장중 4만 선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올해 지속해 상승하면서 거품 경제 때인 1989년 12월 29일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와 종가 기준 최고치를 지난달 22일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행동에 대해 법적 대응 등 강경 조치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를 접견하고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과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슈를 꺼내면서 삼성전자와 협력 확대 가능성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4일 월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일제히 빨간불로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S&P 500 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5,100선을 돌파했고요. 또 나스닥 역시 1% 이상 크게 올라와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이틀 연속으로 경신했습니다. 또 지난주 초반이었죠. 이 PCE 지수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시간 29일 PCE 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맞게 부합하게 나와주면서 시장에 다소 안도감을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AI를 등에 업은 대리 또 호실적을 발표해줬죠. 여기에 주가가 하루 만에 30%가량 폭등했는데요. 여기가 AI 랠리에 또다시 불을 지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4%, AMD는 5% 이상 오르게 되면서 AI 관련주들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고요. 지난주에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비트코인은 잠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지난 29일에는 9천만 원 선을 터치했다가 현재는 8,50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우리 시장은 모멘텀이 다소 부재한 상태였었죠. 사실상 2월 전반적인 시장이 좀 혼조세를 띠는 상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개별주들의 각계정 투장이 좀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싶었던 장세였습니다. 결국 지난 목요일 우리 증시는 휴장을 앞두고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과연 오늘은 이 미증시의 훈풍을 타고 우리 증시도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증시 출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오늘 1.4% 이상 크게 올라와 주면서 2,600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도 살펴봐야겠죠. 코스피 수급 동향입니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은 나 홀로 3,750억 원어치 매물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봐야겠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분 좋게 빨간불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1.4%가량 강한 출발 보여주면서 87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마찬가지로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고 개인은 1,500원어치가량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포트를 꾸려가야 할지 많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반도체주입니다. 오늘도 반도체주가 잘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난주 내내 이렇게 계속 혼조세를 보이는 시장 속에서 반도체주만큼은 계속해서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죠. 특히 이 주식시장이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 기대를 빠르게 선반영해온 만큼 이제는 좀 다음 정책 모멘텀을 찾아야 될 때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이 반도체가 이 저PBR주를 이을 다음 정책 모멘텀의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주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정부는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향후 AI 수요 증가와 함께 반도체 업종 상승 견인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저PBR주의 다음의 주자가 반도체주가 아니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특히 어떤 종목을 담아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일단 반도체 섹터들 제가 대마불사라고 얘기를 했고 주도주라 그랬고 그다음에 최근에 드렸었던 한미반도체에서부터 해서 뭐 고영,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다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을 하거나 가온칩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급등하고 주성의 엔지니어링부터 해가지고 지금 싹 다 추천했던 종목들이 그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도 반도체들 많이 줬습니다. 제일 강하죠? 제일 강합니다. 신고점으로 갔어요. 신고점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자 일단 해외 시장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휴장일 때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지수가 이틀 연속 강하게 움직였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에서는 2.7% 강세를 주면서 올라왔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에서는 4.7% 합쳐서 7%가 넘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신고점을 갔고요. 이미. 그리고 S&P 500도 역사적인 신고점을 갔고 나스닥도 드디어 역사적인 신고점을 갔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보이는데 이 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S&P 500, 나스닥, 뭐 다우존스도 이미 돌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돌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 지수는 일찍이 이미 돌파가 됐고 그래서 반도체 지수랑 S&P 500이랑 다우존스가 돌파가 돼 있기 때문에 나스닥도 조만간에 돌파할 것이다 했는데 돌파가 됐죠. 자 그리고 미국은 이제 대선, 이제 경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정책주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대선 이슈랑 그다음에 뭐 물가가 잡히고 있다, 뭐 경기가 좋다, 뭐 이런 얘기들로 뭐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미국 시장이고요. 그래서 올해 내내는 미국은 대선 때문에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고. 일본 증시도 오랜만에 잃어버린 30년에서 이제 되찾은 30년 갈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특히 반도체가 또 살아났다라는 일본의 얘기들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니케이 시장. 오늘도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죠. 자, 그럼 우리나라도 전날까지는 조정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글로벌 시장이 유럽 시장부터 해가지고 일본 시장, 미국 시장 계속 신고점으로 가고 그다음에 신고점을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올해 내내 갈 수 있다라는 좋은 얘기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오늘 조정을 탈피를 합니다. 오늘 5일선 다시 안착을 했죠. 그래서 코스닥은 전고점 돌파 흐름을 보여주고 코스피도 그래서 일전에 조정 받을 때에서도 조정폭이 크지 않을 거다. 내려와봤자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 일본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조정이 내려와도 크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조정 왔었어요. 잘 여러분 기억해 보면은 요날 27일 날 화요일 날 IT 섹터들 막 12%, 뭐 13%, 뭐 10% 이상 떨어지는 애들, 뭐 7% 떨어지는 되게 많이 보였고요. 그때 조정이 그때 한 방으로 끝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때 전략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드렸던 전략이 시장 조정 시 매수하라고, 매수하라. 특히 IT 섹터를 매수하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나스닥 시장이 신고점으로 가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고가 돌파해야죠. 고가 돌파. 일단은 코스피도 고가 돌파, 이제 2,700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전고점 여기 돌파는 뭐 이미 된 것 같고 아직 돌파가 완벽하게 된 건 아닌데 뭐 이건 뭐 돌파 당연히 되는 거죠. 뭐 이제 되는 거고 이제 요 앞에 있었던 890짜리 여기 돌파를 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여기하고 싸워야죠. 920짜리하고 싸울 텐데.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2,800으로 가는 거고 2,800으로 가려고 이제 자리를 잡는 거고 이제 2,700 가야 되니까 이제 2,800으로 향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정책주들, 그다음에 바닥주들. 그러니까 바닥주들은 특히 IT 섹터에 바닥이 있으면은 안 가는 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뭐 싹 다 움직입니다. 네페스, 뭐 원익 IPS, 뭐 제주반도체도 올라가고 네오셈, 가온칩스, 테크윈, 케이스텍, 고영 뭐 등등등 다 움직이죠. 뭐 한미반도체도 지금 막 폭등하고 막 난리인데 우리나라 지수는 아직 3,500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코스닥도 1,000을 돌파를 못했는데 반도체주들은 역사적인 신고점을 갔어요.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이제 월봉을 보면은 한미반도체 엄청 많이 갔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갔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이미 강연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상암동에 로봇들이
뛰어다니고 강아지 산책을 하는 로봇들부터 해가지고 항공모함 날아다니고 뭐 별의별 얘기를 막 이상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건 약간 조금 비약적인 얘기고요. 그건 저 죽기 전까지는 못 볼 것 같고 제가 죽기 전에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백종원 로봇, 그 다음에 뭐 청소기 로봇들부터 해가지고 뭐 택배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냉장고에 센서들이 막 이렇게 달린 다음에 주인님 이거는 이제 상할 것 같으니까 지금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고 뭐 레시피를 전달해 준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세탁기, 냉장고 모든 부분에 그리고 이번에 삼성에서 링 뭐 이런 거 공개를 했는데 이걸 모두 다 연결을 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세탁기도 가동을 시키고 이걸 가지고 조명도 켜고 이거 가지고 뭐 등등 뭐 그렇게 할 거라 그래요. 그런 특허들을 많이 이제 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초연결 시대, 뭐 옛날에 다 들었었던 얘기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더 확장을 하는 그런 이제 시대가 찾아올 거라는 얘기죠. 그게 다 반도체에 힘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그래서 반도체가 이전에 없었던 그러니까 석기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여태까지 모든 과학 유명의 지금 총집합을 앞으로 미래가 열어줄 거다라는 그런 과학자들의 얘기와 거기에 반도체가 1950년도, 60년도, 뭐 40년도 그때서부터 뭐 컴퓨터가 뭐 애니악이든 무슨 뭐 하여튼 뭐가 트랜지스터가 발명을 해가지고 무슨 컴퓨터를 처음부터 초기 컴퓨터가 뭐가 있었는데 그것부터 지금까지 썼던 그 반도체 사용량보다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쓸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들은 돈방석에 앉을 거라고 제가 지금 얘기했습니까? 작년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이닉스 작년서부터 제가 작년 9월 달서부터 100만 원 그러니까 미친 사람처럼 그렇죠? 미친 얘기 같죠? 저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이닉스 100만 원은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맞는데 에코프로가 그렇게 갔다면 2만 원에서 150만 원을 갔어요. 어떻게 가느냐? 나중에 돈들이 밀려 들어와서 언론에서 그다음에 뉴스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뻥튀기가 되는 거죠. 과하게 뻥튀기가 되면서 올립니다. 그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보다도 주식이라는 건 약간 투기 상품으로 막 몰려들면서 돈들이 들면서 그 15만 원, 그러니까 2만 원짜리 에코프로가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에코프로. 자, 2만 원짜리 에코프로가 제가 이거 2만 원대 추천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2만 원대 에코프로 BM 그때 당시 에코프로 줄 때 저는 에코프로 BM이 더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에코프로가 더 많이 갔어요. 에코프로 BM보다. 그리고 LNF도 추천했고 코스모와 코스모 신소재, 후성 뭐 등등 이쪽 애들 2차 전지 그때 당시 다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이게 2만 원에서 15만 원 갈 때도 7배, 6배 갈 때도 많이 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100배가 넘게 거의 제가 추천했던 가격에서는 100배는 아니고 한 7, 80배. 그러니까 7,000%, 8,000% 올라갔지만 저 바닥에서 만 원대에서는 이게 100배가 올라갔거든요. 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데 하이닉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5만 원 갔다가 30만 원 갔다가 그렇게 해서 막판에서 이 불꽃 시세가 나오면서 1년 만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시세를 보여주고 물론 150만 원 갔다가 다시 줄어들었듯이 나중에 하이닉스도 10년 뒤에 100만 원 갔다가 다시 50만 원, 40만 원, 30만 원 줄어들겠죠. 그거 당연한 건데 어쨌든 왜 그랜들이 그렇게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나중에 돈들이 거기다 쏠려 들어가는지 IT주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끝나는 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에 아주 지긋지긋하게 들을 겁니다. 로봇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움직인 것도 없고 이제 막 움직이는 애들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IT 섹터들 오늘 굉장히 강한데요. 쫓아붙지는 말고요. 잘 단타치기 너무 좋고요. 매매하기 너무 좋고 하여튼 IT 섹터는 당분간은 계속 좋을 것 같으니까 IT주 위주로 보시면서 그렇다고 다른 종목들이 안 간다는 것도 아니니까 다른 종목들도 뭐 자동차서부터 해가지고 순환매 나옵니다. 제약주도 그렇고 뭐 유가주도 그렇고 바닥에 있는 것들은 다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잠시 짚어보고 왔는데요. 우선 계속해서 성장성이 기대되는 반도체주, 항상 이정수 대표님께서 대마불사라는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정말 적절한 표현 같은데요. 실제로 오늘도 반도체주가 상당히 좀 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후공정주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잘 흐름이 흘러왔었는데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최근 3일 동안
등락률이 10.6%가량 강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그리고 코세스가 섹터를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IT 섹터 전망도 긍정적이라고 봐주셨는데요. 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수 전략 다시 한번 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내 포트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고민 많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을 위한 종목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죠.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 드립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알찬 정보들 많이 제공해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유념해 주시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이오테크닉스고요. 먼저 이 시각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오늘장에서의 흐름 2.69% 정도 강하게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21만 원 선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자, 이 이오테크닉스 반도체주의 이 강한 열풍에 따라서 오늘도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문가님, 지금 이런 시장 속에서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이오테크닉스를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역사적인 신고점을 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맞을 거예요. 일단 역사적인 신고점을 갖고 있는 게 맞는데 지난번에 한미반도체도 역사적인 신고점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10% 넘게 폭등하면서 20%를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16%가 또 폭등을 해요. 아마 오늘 30%에서 40% 가까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은데 신고점에 했다고 40% 수익이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30에서 40%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도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쳐다를 안 봐요. 왜? 신고점에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은 지금 그렇게 해서도 30%를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가볍게 치고 가기가 좋다는 얘기죠. 물론 쫓아가서 물리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니까 눌릴 때 잘 사시면 되는 거고 이오테크닉스는 시가총액이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2조가 정도 되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판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2조짜리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사고 올리고 팔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산이 한 1,000억에서 5,000억 정도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올리고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얘는 어쨌든 기관과 외국인들의 의도에 맞춰서 올라가는데 지금 다 가잖아요. 지금 한미반도체에서부터 움직이고 다른 반도체주들도 다 움직이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오테크닉스도 여기서 위로 뚫고 이미 뚫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눌릴 때 잘 공략할 건가 그걸 잘 고민하면서 가격 전략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살펴봤습니다. 이오테크닉스인데요. 현재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전 9시 28분 이오테크닉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도 이제 너무 높아진 고점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다양한 반도체 관련 모멘텀들과 맞물려서 다시 한번 또 시세 분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매수가도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매수가를 공개하기에 앞서서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2월 26일 MK전자 13,500원 말씀해 주셨는데 5.19%로 목표가 달성 성공했습니다. 2월 27일 퍼스텍은 3,350원 제시해 주셨죠. 2.39% 수익률 달성했고요. 2월 28일 퍼스텍은 3,350원 말씀해 주셨는데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2월 29일 PSK 말씀해 주셨고요. 23,000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377.65%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 상황들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지난 표적 종목이었던 것들 벌써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지난 표적 종목이었죠. 이 PSK. 벌써 이렇게 목표가가 이제 23,000원 미도달을 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좀 전략을 꾸려가면 좋을지 전문가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에 쓰던 표적 종목이 PSK였는데 가격은 안 돌았지만 이걸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드렸던 적이 있어요. 1월 25일 날. 그때 대비로는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요. 20% 넘게 나고 있으니까 그건 이따 다시 말씀드리면 될 거고, 얘도 고가를 돌파한 월봉으로 보면 이제 신고점을 돌파할 그럴 종목이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의 패러다임을 과거에 있었던 흐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나라 뭐 1980년도서부터 지금 2020년도까지 뭐 반도체로 먹고 살고 하면서 뭐 대략 지금까지 뭐 1,000조 정도 벌었다. 그러면 1,000조가 아니고 이제는 1,000조만 벌 게 아니고 뭐 1경에서 뭐 10경, 뭐 1,000경, 1,000경 좀 오바고. 하여간 그것보다는 지금 몇 배 이상 여태까지 많이 벌었잖아요. 8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지금 40년 넘도록 그만큼 번 것만큼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왔기 때문에 반도체주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떠들어대잖아요. 옛날에서는 뭐 냉장고에 반도체 요만큼 들어가고, 그래 요만큼 들어가고, 자동차에 뭐 요만큼 들어가면 지금 자동차에는 이게 아니고, 그렇죠? 한 보따리로 쌓아서 지금 들어갈 정도로 반도체가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사람의 그 오감각을 이제 대신하는 뭐 사이드 미러도 이제 사라지고 뭐 백미러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센서라든지 뭐 그렇게 될 거라 그러는데 뭐 사라질지 안 사라질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센서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냉장고에도 뭐 여러분 지금 냉장고에 다 반도체가 들어가 있죠. 이미 인공지능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반도체를 더 끼워 넣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보다 더 많이 사용이 되는 시대가 올 거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챗GPT가 쏘아 올린 공으로 인해서 지금 인공지능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활용이 되는,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H100,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파는 GPU 그 시스템을 사야 되는데 그게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비싸요. 그게 이제 하나는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걸 한 개만 끼는 게 아니고 뭐 수십 개, 수백 개 뭐 이렇게 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구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가 우리나라에 또 HBM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걸 따지면은 반도체 장비. 그래서 제가 지난번 11월 달 강연에서도 전공정, 후공정 이게 이제 중요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PSK도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로서 열심히 가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힘을 못 내도,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수 관련주 때문에 힘을 못 내는 거고 이런 애들은 가볍게 가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삼성전자 살 거면 PSK가 낫습니다. 삼성전자 100% 수익 내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PSK에서 100% 내는 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가능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매수 가격은 안 들어왔어도 1월 25일 날 가격 드린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 SK하이닉스부터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지금 뭐 다 움직여요. 지금 반도체주들.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이게 퀄리타스 반도체 제가 어디서 얘기했는지 이것도 지금 11% 움직이는데 퀄리타스 반도체 이것도 11% 움직이고 뭐 지금 네페스도 지금 움직이고 다 움직여요. 지금 뭐 네오센도 움직이고 KC텍도 움직이고 그래서 SK하이닉스도 그런 반도체 분위기에 맞춰서 잘 가죠. 잘 안 빠지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미 신고점으로 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신고점으로 가 있는 상황에다가 시가총액도 너무 커요. 물론 이거보다 저는 더 가야 된다고 보지만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는 1조보다는 크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 단위가 넘어가는 거는 무겁거든요. 근데 얘는 100조가 되니까 지수가 연주죠. 그래서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얘가 차근차근 올라가야지 얘가 오늘 상한가를 가면 되겠습니까? 얘가 상한가 가면 오늘 지수가 2,900을 가나 2,800을 가나 한 방에 가기 때문에 그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수의 조절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업종의 대표주인 IT 섹터를 이끄는 대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대장의 역할은 한미반도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대장은 맞아요. 진짜 대장은 SK하이닉스인데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 한미반도체가 월등하죠. 좀 더 가벼우니까. 얘는 8조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에 비하면 등치가 작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는 나쁜 거는 아닌데 좀 지루하다. 그러니까 금액이 큰 사람들한테는 편안하게 올해 20만 원, 30만 원까지 그냥 끌고 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 전 방산주만큼 좋게 보고 있어요. 방산주도 좋지만 하이닉스도 그렇게 좋게 보고 있는데 수익률로 따지게 되면 한미반도체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자, 다음은 가온칩스고요. 자, 가온칩스. 오늘은 힘을 좀 못 내고 있는데 떠 있으니까 건들지 마세요. 이거 건들 거면은 차라리 이오테크니스 건드는 게 낫죠. 저는 떠 있는 상태에 지금 100%를 넘은 178.3%. 근데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가격이 좀 싸게 추천이 돼서 거기서는 200%대 수익인데 이거를 200% 수익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도 안 팔았다. 그 사람이 신기한 겁니다. 이것도 178%의 수익이 났으면 절반 이상을 팔았으면 돼요. 절반을 팔았거나 절반 이상을 팔고 뭐 조금 남겨놨다, 10% 남겨놨다, 20% 남겨놨다.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건데 하나도 안 팔고 이렇게 들고 가는 거는 그건 기적에 가깝죠.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고. 자, 다음은 LIG 넥스원. 자, 방산주들 이제 뭐 폴란드 수주 소식도 곧 올 거라고 하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워낙 강하긴 하지만 반도체가 지수를 올릴 겁니다. 그럼 반도체가 지수를 올리면 못 올라갔었던 자동차, 건설, 조선, 철강, 증권, 제약 뭐 등등 얘네들도 이제 순환매가 돌 거예요. 순환매가 돌면서 올라가면 그러면 이 방산주들도 못 갔던 애들이 올라갈 거고 뭐 가던 애들은 계속 갈 거고. 그래서 급락하거나 빠질 것 같은 모양은 없어요, 지금도. 왜냐면 외국인들이 자꾸 사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쭉 가져가시면, 물론 이것도 하나도 안 팔고 갖고 가는 건 안 되고 지금도 안 팔았다면 절반을 팔면 되는 거고, 이미 절반에서 절반 이상 팔았으면 나머지들은 계속 가져가도 좋습니다. 65.1% 수익 나 있는 종목이고요. 현대로템. 이것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이 그렇게 깊게 내려갈지는 않을 것 같고, SK하이닉스처럼 이렇게 흔드는 척 했다가 다시 또 들어 올리지 않을까. 왜냐면 개인들은 지금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기관들이 열심히 사고 외국인들도 팔다가 못 팔아갖고 들고 있는 것 같고.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하면 차트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하여튼 우상향으로 계속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려는 종목입니다. 수익률은 크지는 않아요. 만약에 수익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장기 투자의 목적이 없고 빨리빨리 수익 내는 게 목적이라면 얘보다는 IT로 교체하는 게 빠르겠습니다. 자, 다음은 PSK. 자, 이게 1월 25일 날에 얼마 전이죠. PSK. 벌써 3월이 됐으니까 한 달이 좀 넘었네요. PSK 1월 25일 날 여기서 들어가자마자 물렸던 종목이네요. 잠깐 물렸지만 저는 IT는 대마불사. 물려도 다시 올라간다. 다시 올라가잖아요. 물렸지만 다시 올라가면서 수익을 주고 아예 폭등을 해버리는 지금 PSK인데요. 수익률은 지금 20%를 넘겼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역사적인 신고점 얘도 돌파하러 가는 거니까 가지고 있다면 뭐 절반을 파는 거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고, 이미 많이 팔아서 조금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하나도 안 판 사람들이 신기한 사람들이고, 어쨌든 IT를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수익이 난다라는 거. 자, 다음은 세경하이테크. 자, 세경하이테크. 얘는 반도체는 아닌데 디스플레이. 근데 기관 외국인 수급이 좋아서 추천했던 종목으로 얘도 지금 12.1% 은근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뭐 계속 우상방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절반을 팔든 절반 이상을 팔든 그거는 여러분 자유지만 일부는 가져가도 좋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의 힘으로 계속 우상방으로 계속 차근차근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종목으로 보이고, 자,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이게 오늘 갑자기 폭등을 했어요. 개인들이 건들질 않으니까 폭등을 한 것 같은데 31.9% 수익률이 지금 나왔네요. 그래서 누를 때 차라리 이런 종목을 사는 게 수익이 나기가 쉽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역사적인 신고점에 있는 종목을 일부러 갖고 나왔는데 역시 잘 가죠. 어디까지 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에코프로가 갔단 말이에요. 에코프로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올라갔을 때가 그때가 15만 원짜리였어요. 2만 원짜리가 15만 원을 갔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근데 그 15만 원이 150만 원을 갔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러니까 지금 한미반도체도 지금 얼마 전까지 2만 원 내지 15만 원도 안 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얘가 150만 원 간다 그래도 우리는 에코프로에서 그걸 봤으니까. 에코프로에서 여기서 그랬거든요, 여기서. 물론 그렇게까지 가기를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서 2만 원대에서 여기가 2만 원대인데 2만 원대에서 막 5만 원 왔다 갔다 하다가 6만 원 가다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15만 원 가더니 그리고 1년 동안 안 간 척 하더니 갑자기 2023년도에 150만 원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만약에 똑같은 로드맵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한 15만 원 올라갔다가 한 1년 잠수 탔다가 그러니까 고점 대비 한 40% 빠지는 거죠. 반토막 났다가 그리고 2026년도나 2027년도쯤 돼가지고 다시 퍽 튀어오르면서 100만 원, 150만 원 간다 한들 에코프로처럼 간다고 하는데 그걸 뭐 막을 수는 없는 거고 어쨌든 지금은 뭐 이게 바로 150만 원 가거나 100만 원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근데 지금 이제 10만 원을 갖고 그리고 아직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덤비질 않기 때문에 좀 더 강세를 이어질 것 같은데 일단 10에서 15만 원 가면 그때는 좀 흔들리겠죠. 근데 지금은 살 수가 없어요. 지금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영역이고요. 절반을 팔았거나 절반 이상을 팔았으면 잘한 거고 하나도 안 팔았으면 그건 신기한 사람들. 나쁘다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반도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건 뭐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모험을 해야 되는 거고 적당히는 절반에서 절반 이상 팔고 뭐 50% 갖고 있어도 되고요. 10% 갖고 있어도 되고요. 5% 갖고 있어도 됩니다. 다른 거 사면 되니까. 자, 그렇습니다. 한미반도체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인 이오테크닉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 자, 지금 21만 원 정도로 와 있는데요. 최대한 눌릴 때 공략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이 또 특징이 미국 시장 올랐을 때에서 막 올라간 다음에 오후장에 또 흔들리잖아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계속 올라갔다가 계속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고 또 올라갔다가 또 늑대가 나타났다 하다가 이제 아이씨 이러다가는 안 올라가겠지? 이제 다들 그렇게 이제 그 습관이 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교육이 됐기 때문에 그래 뭐 우리나라 시장 또 빠지겠지. 그러면은 오히려 거꾸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기습적으로 2,800, 2,900으로 갈 수도 있겠는데 그냥 그래도 속는 게 낫습니다. 싸게 사기 위해서. 진짜로 올라갈지도 모르겠는데 그게 진짜가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겠고 어쨌든 한 번 더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흔들 때 일단 매수 가격은 20만 원 정도로 20만 원이라는 자리는 오늘 쫓아갔던 사람들이 물 먹고 그럴 때의 가격이면서 20만 원으로 내려오면 한번 저점 매수 해보시고 시가총액은 2조 5천억짜리 종목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판다고 산다고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지난번에 한미반도체와 똑같은 전략을 드릴게요. 20만 원 사다 물렸어요? 괜찮습니다. 또 올라갑니다. 내려오면 더 사세요. 내려오면 더 사세요. 그렇게 해서 누르면 시가총액 2조 5천억짜리 종목이고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요. 한미반도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흔들 때마다 사게 되면. 그러니까 굳이 쫓아가서 덤빌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막 20만 원이 됐든 뭐 18만 원이 됐든 내려올 때 사면은 정말 금덩이처럼 안전한 종목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려올 때 잘 공략을 해보시면 물 먹을 일은 없을 종목으로 오늘 이오테크닉스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상단까지 맞춰봤습니다. 우선 이오테크닉스고요. 매수가는 3,35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 톡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요. 화면 하단에 나가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에 관한 더 많은 정보들 지금 바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저희 서울경제TV는 여러분의 투자 고민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요.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매수가, 종목명,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고민 말끔히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오늘의 종목 상담 들어가 봐야겠죠?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삼성전기인데요. 네, 삼성전기 최근 이 전력계 분야의 선도 기업이죠. 배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또 의료 서비스를 제2의 사업으로 추진 중인데요. 최근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기가 전력 설비의 해외 진출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또 전망이 되면서요. 투자증권으로부터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전력계 사업의 경우에는 동사가 30년 동안 종사한 분야로서는 시장 점유율을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특히 이 전력망 시장 점유율은 약 4%로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 시장에서는 1.57% 정도 빠지면서 13만 7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소 좀 약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16,800원, 보유 비중은 25%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다소 좀 아쉬우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떤 처방 내려주실까요? 자, 일단 상담을 시작하기 앞서서 일단 노란톡방 잠시 열어놨으니까 들어오시고요. 이따가 닫을 겁니다. 사람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 광고쟁이 들어오기 전에 닫을 거예요. 자, 그럼 삼성전기 바로 상담으로 넘어가서 장의 흐름이 좋습니다. 대형주 흐름들도 바닥에서 이제 꼼지락꼼지락 움직일 거고요. 삼성전기도 IT 섹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MLCC라는 부분에서 반도체 뭐 한때는 뭐 쌀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메인 기판에다가 뭐 콘덴서도 꼭 들어가고요, MLCC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MLCC가 한때는 이제 유망한 사업으로 또 작년과 재작년에 나왔던 이유는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데 이게 큰 고전압을 견디다 보니까, 그래서 성능이 좋은, 그래서 싸구려가 아닌 성능이 좋은 그런 콘덴서와 MLCC가 뭐 중요하다 뭐 그래가지고 한때 이슈가 됐는데 지금까지 꼼지락하지도 움직이지도 않고 이러고 있죠. 자, 지금 차트를 보면 얘도 바닥에 있고요. 지금 하이닉스하고 일부 종목들, 특히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일부 이런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지 반도체 뭐 온디바이스 AI, HBM 이런 애들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IT 섹터들이 움직이게 되다 보면은 삼성전기 쪽으로 반드시 순환매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 17만 원대에 있는 거는 좀 안타깝지만 저는 그것도 수익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지수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라서, 자, 코스피 001 코스피 일단 요걸 뚫어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2,800까지 일단은 붙여놔야지만 순환매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수가 조만간에 2,800을 갈 것 같은데, 가게 되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세요. 지금은 지수를 가둬놓지 않아요. 지금 2,700도 못 넘어가게. 얘네들이 이거 장난치는 이유는 공매도하는 애들이 공매도 물량들을 좀 더 먹기 위해서 하는 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콜옵션으로 들어와 있는 개인 투자의 포지션을 박살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안 올라가는 건데 뚫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이런 애들이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800으로 올라가는 것, 그러니까 2,700대 돌파가 되면 추가 매수를 노리시고, 2,800을 가 있는데 그래도 있다? 그때는 추가 매수 더 하시면 됩니다. 결론은 저는 간다고 봐요. 올라가는데 그게 오늘은 아닐 것이다. 근데 뭐 조만간에 갈 것 같으니까 뭐 미리 분할 매수, 추가 매수 하셔도 되는데,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반도체 장비주가 더 빠르니까 저는 그쪽을 더 먼저 선택을 하는 게 낫다라는 뜻이고, 얘도 갈 것이다 라는 얘기로 일단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성 예, 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니, 뷰노를 그때 못 팔아가지고 나도 또 이렇게 내려가서. 뭘 못 팔았다고요? 뷰노요, 뷰노. 뷰노. 그때, 예, 눈 깜짝할 때 그때 41,000원에 매수해가지고 못 팔아가지고 또 34,000원에 재매수해서 지금 38,000원이에요, 지금. 매수 가격이. 그래요. 매수 가격은 그래서 얼마라고요? 38,000원이라고요? 예. 38,000원의 비중은요? 비중이 천중기
30%대는 됐던데. 30% 정도.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예, 자, 예, 예. 의료 AI 관련주들인데 한때는 막 이슈가 되면서 잘 움직이다가 지금도 얼마든지 이슈가 되면서 움직일 수도 있겠는데 별로 이슈가 지금 IT 섹터 인공지능보다는 지금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쪽에 좀 밀렸거든요. 예. 순환매요. 저거 이거를 작년부터 계속 예상했던 게 의료 AI도 움직이지만 인공지능도 움직이지만 로봇도 움직이지만 결국은 반도체 장비주가 안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를 봐라. 거기를 사야 된다. 이게 작년에서 계속 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이 지금 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뭐 네페스 이게 다 반도체 장비주들인데 그래서 그쪽이들이 예상대로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는 거고 이제 그쪽이 쉬면 그때 또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의료 AI라든지 이쪽으로 다시 또 순환매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보유할 거면 보유하셔도 되고 시간은 좀 더 걸리니까. 예, 예. 그래서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왜냐면 언제 움직일 줄 알아요. 아, 그래요? 예, 예. 네, 그래서 그냥 갖고 있는 거 괜찮아요. 지수도 어차피 안 빠지니까. 본전까지는 오겠어요? 본전까지는 올라올 수 있죠. 근데 지금 당장은 얘가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던 뭐 그런 애들하고 뭐 HPS 반도체주만 많이 그렇죠. 오르지만. 예. 반도체주들이 먼저 지금 이쪽 애들이 계속 KC텍,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예, 예. 이런 애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고 얘네들이 쉴 때는 다른 쪽으로 순환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뷰노 같은 애들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좀 더 예. 기다려 보시고 수익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언제까지 안 움직였다 움직일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기다려야지. 예. 그래서 한 3월 달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고 3월 달에 예. 안 움직이면 그때서는 4월 달에서는 좀 종목 교체가 또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한 번 또 전화 드려야겠지요. 예,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선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노란 톡방에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 샵 0082번으로 문자 이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요.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지금 바로 알찬 정보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였죠. 지금 이 시간 기준으로 현재 2.44% 강한 흐름 보이면서 20만 9,500원 선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21만 원 선에 다다른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그럼 이어서 양시장 흐름은 어떠한지 양시장 흐름까지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1%가 넘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 미증시의 훈풍에 힘입어서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과연 오늘장은 또 어떻게 매매 전략 꾸려가야 할지 전문가님 말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한번 잠깐 체크를 하면은 분차트로 보더라도 흔들림이 아직까지는 크지가 않죠. 근데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는 올라갈 거라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을 하거나 박살이 나려면 미국 시장부터 박살을 내야 됩니다. 아니면 일본 시장부터 박살을 내든가. 근데 일본 시장과 미국 시장은 빠질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조정의 기미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은 또 대선이 있고 흔들리면 또 올라가요. 미국 시장은. 무슨 뭐 갑자기 또 무슨 이슈가 터져가지고 또 흔들린다 그러면 뭐 거품 꺼지듯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또 흔들려도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갑니다. 그 조정폭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아직 조정은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미리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이 조정받겠다라고 뭔가 시그널을 강하게 뭐 어느 날 갑자기 3%를 빠지는 거를 3일 동안 빠져서 10%가 빠졌다. 뭐 한 주 동안에 나스닥이 10%가 빠졌다. 뭐 다우존스가 뭐 한 주 동안에 15%가 빠졌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이미 벌써 박살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조정의 모습이 나오면 그때서부터 걱정을 하는 거지. 지금 얘네들은 자꾸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거는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뭐가 못 갔을까? 어떤 게 또 더 갈까? 이런 걸 걱정을 해야지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박살나겠지? 그걸 뭐하러 미리 걱정합니까? 그런 걱정은 나스닥이 일주일 동안에 15% 박살났을 때 그때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못 갔어요. 못 갔기 때문에 이 돌파가 이제 곧 될 거예요. 그래서 돌파가 되면 이제 안 움직였던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 계속 올라갈 것이고 지금도 아까도 봤지만 뭐 다 이런 애들 HPSP
이런 애들도 이제 여기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힘을 열심히 쓸 거고, 그다음에 아까 퀄리스타트 반도체도 얘기했지만 제주 반도체. 이 제주 반도체도 이중 바닥형 만들어 놓고 이게 벌써 넘어가려나? 하여튼 넘어가면 좋은 거고 안 넘어가면 그만이지만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애들도 지금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고, 그리고 뭐 탑 엔지니어링, 뭐 주성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최근에 조정받았던 애들 다시 움직여주는 흐름 잡히고 있고, 그다음에 어보브 반도체, 그러니까 IT 섹터들 최근에 조정받았던 애들도 5%씩 지금 다들 반등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애들로 만만하게 좀 들어가서 수익을 낼 건가, 그거는 좀 고민을 좀 더 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점으로 할 거냐, 바닥에 있는 걸로 할 거냐. 근데 어쨌든 기승전 IT 부품주들은 문제가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산주들도 여전히 강하고,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 있을 그 드론 무슨 박람회인지 하여튼 뭐 있어요. 일정이 6일 날 있을 텐데, 그래서 드론 관련주들도 제이션 시스템, 뭐 베셀, 그다음에 퍼스텍 이런 애들도 차트 자리가 괜찮으니까 베셀 봐봐요. 차트가 이쁘죠? 거래 실려 있고, 이런 애들 다 드론 관련주들. 그래서 6일 날에 뭔가 이슈가 있는데 그때 맞춰서 퍼스텍도 자리가 이뻐요. 그래서 이것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는 심심할 때마다 3,300원, 3,400원에 사놓으면 깨지는 종목이 아니고 5에서 10%는 간단하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만간에 수익이 나올 때 단타 치는 사람들은 매도를 잡으면 될 거고, 거래량 보면서 가져갈 건지 보유할 건지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반도체도 강하지만 좀 자동차, 뭐 화신, 성화이텍 자리들 다 좋습니다. 이미 기아는 너무 강하게 움직이죠. 현대차도, 현대모비스도 다 강합니다. 얘네들 움직이는 거 보면 지수가 못 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지수가 2,800으로 가고 있는데 바닥에는 뭐 화신, 성화이텍, SL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 살 것들은 널렸어요. 지금 바닥에 있는 것들. 그렇다 지금 유가도 지금 다시 상승하고 있죠. 감산 이슈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GSE 완전 바닥에 있는 거. 그냥 대충 아무거나 사놔도 지금은 돈을 못 버는 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강하게 빨리 벌 거냐 아니면 천천히 벌 거냐, 그것만 선택하면 장이지 지금 들어가서 깨지는 장이 아닙니다. 바닥에 늘 많아요. 한국석유, 흥국석유 다 바닥에 있죠. 거기다 지금 저출산 관련주들도 전날 움직였다가 지금 밀려 있지만 다 지금 패턴들이 다 양호하고, 그러니까 매매해서 먹을 종목들, 좋은 종목들이 지금 너무 많은 게 흠이다. 이게 그러면 돈들이 더 많이 들어와갖고 증시를 띄우면 되는데, 들어오는 돈은 물줄기는 한정돼 있고, 밭에 지금 씨앗들은 되게 좋아요. 근데 물줄기가 그걸 다 커버를 못할 정도로, 그래서 지금 그쪽을 다 커버하고 있는 가장 1등 섹터들은 반도체 섹터다. 그러니까 고영 같은 게 왜 이렇게 급등을 하겠어요? 물줄기는 요만큼 주고 있는데 밭에는 지금 씨앗을 좋은 건 다 뿌려놨어요. 근데 그 물줄기가 저쪽에 있는 애들은 안 간다는 거죠. 근데 반도체라든지 이런 애들은 물줄기가 가니까 얘네들은 이제 쑥쑥 자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은 좋은데 이 물줄기가 지금 약합니다. 그게 좀 단점인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 상담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목명은 원익 머티리얼즈고요. 함께 보실 텐데요. 섹터는 바로 반도체 전공정 테마입니다. 이제 이슈를 보자면 28일 나왔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이 원익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올해 업황 회복에 힘입어서 수익성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 보인다면서 지난해 44분기 매출은 92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9억 원으로 집계되면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그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공시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장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은 다소 약세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1.13% 내리면서 36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33,500원, 보유 비중은 10%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포트 꾸려가면 좋을까요? 자, 원익 머티리얼즈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반도체 재료 쪽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쪽이 먼저 움직이고 나서 그다음에 재료주도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 반도체 장비주가 먼저 움직이니까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재료 부품주들도 움직여서 이거 34,000원 가격 돼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요. 오히려 좀 눌릴 때 저점 매수 더 해봐도 되는 자리니까 비중 10%밖에 안 되면 더 사줘도 되고 안 사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얘도 올라갈 IT 섹터니까 걱정하지 말고 34,000원까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지만 IT 섹터들 제가 그동안
강하게 계속 얘기했던 이유들이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가 꺾일 생각을 안 하고 어차피 올라갈 시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주도주가 IT로 되어 있는데 이게 쉽게 꺾인다 생각하고 이거를 그냥 내비로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IT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상담까지 마쳐봤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오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AI주의 랠리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고요. 매매 전략을 오늘 세우신다면 정부 정책 수혜주들, 바닥주들 위주로 공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장 표적 종목은 이오테크닉스였습니다. 매수가 20만 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투자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